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자, 우리 마루 인테리어 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마루 어떤 마루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공간의 형태가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루 선정 되게 중요한데요. 그 마루에 대한 컬러 스킨만큼 또 중요한 게 어떤 마루를 선택하는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루는 어떤 마루가 있고 어떻게 연출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우리가 마루를 알아보려면 마루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루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온돌마루. 첫 번째 온돌마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온돌마루. 온돌마루는 뭐냐면 합판 위에다가 0.2에서 0.3mm 정도의 무늬목을 입혀서 만드는 그런 마루인데요. 예전에 분양되는 아파트 현장이나 인테리어 할 때는 전부 다 거의 뭐 온돌마루를 많이 썼어요. 온돌마루, 합판마루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마루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크래치나 찍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작업을 해놓고 보양을 하는 또 플라베니아라고 해서 PVC 같은 거 보양지를 깔거든요. 그렇게 깔고 나면 보양지를 이렇게 걷잖아요. 걷을 때 스크래치가 벌써 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내구성이 안 좋아서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다. 두 번째,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뭐냐면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 마루를 구성하고 있는 거 보면 합판이나 또는 HDF인데 그 HDF 위에 온돌마루처럼 무늬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필름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쓰진 않았는데 요새는 퀄리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온돌마루와는 시공 방법이 다릅니다. 온돌마루 같은 경우는 습식 시공이라고 해서 본드를 바닥에 뿌려서 이제 압착 시공으로 하는 건데, 강화마루라고 하는 거는 부직포를 깔고 건식 시공, 본드가 없이 건식으로 시공이 돼요. 시공성이 조금 더 용이하겠죠, 온돌마루보다는. 그런데 이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분을 먹어서 뱉는 작용을 하면서 수축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에 이음새가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하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강화마루는 바닥 자체가 온돌일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강마루라는 건 뭐냐면 온돌마루와 강화마루의 장점을 좀 합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온돌마루의 합판에다가 강화마루의 필름을 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 방법도 강화마루처럼 건식 시공이 아니라 온돌마루처럼 습식 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 팽창도 덜하고 찍힘이나 내구성도 온돌마루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건설사에서 아파트에 특판으로 들어가는 제품들도 대부분 다 강마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원목마루인데요. 이 원목마루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돌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무늬목, 원목이 0.2에서 0.3mm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목마루는 2mm에서 3mm 정도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원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또 수종에 따라서 이게 스크래치나 찍힘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목마루를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천연의 원목 느낌을 바닥에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선호가 되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마루의 종류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샘플을 보면서 지금 어떤 제품들이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쓰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자, 제가 샘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샘플은 제가 3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돌마루는 요새 거의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강마루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나갔던 제품이 보면 애쉬나 메이플 그리고 화이트 계열의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 중에서는 요거 아이리시 화이트 제품 아주 밝습니다. 아주 밝아. 그리고 스웨디시 화이트 고객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밝은 벽도 화이트인데 바닥도 화이트로 갈 때 적용을 많이 하시는 제품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 중에 여기 있죠, 아이보리 워시, 요 제품도 선택을 하시고요. 메이플 제품을 하실 때는 요 제품도 사용을 하시고요. 굳이 마루는 이렇게 뭐 구정마루 뿐만이 아니라 이것마루도 있고 동아마루 그리고 뭐 한솔마루 그리고 한샘마루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정확히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마루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된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곧게 고등결로 나와 있는 거와 이런 식으로 무늬결 나와 있는 거, 요게 선택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용으로는 고등결을 마사, 그리고 이렇게 무늬결이 2담회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2담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공간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목 마루에서는 또 이런 게 또 많아야 또 원목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좁은 공간에서는 무늬결이 너무 많은 걸 쓰는 거는 조금 비추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또 강마루 다른 이것마루 제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이것마루 같은 경우도 샘플이 여기서 화이트한 계열에서 조금 올러 짙은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화이트한 계열에서는 지금 요 제품, 그리고 약간 메이플 컬러가 좀 들어간 느낌으로 갈 때는 이 제품, 이런 제품들도 선택을 좀 많이 하시는 제품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쪽에 월넛이나 티크 계열로 많이 썼는데 요새는 많이 좀 쓰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선택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아까 강마루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합판 위에다가 필름을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합판입니다. 여기 강화마루는 이 부분이 HDF로 되어 있고, 강마루는 여기가 합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루를 시공할 때 일반 시공 말고 헤링본으로 시공할 때 지금 보시는 게 제품들마다 조금 표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내용 보면 헤링본으로 제공 운영한 수종에 대한 걸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일반 시공도 되고 헤링본 시공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링본 내가 시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수종에서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뉴 빌드. 자, 그리고 강마루도 한번 보시죠. 강마루도 보면 뭐 샘플 되게 많습니다. 샘플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마루도 요새 샘플이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 수축 팽창으로 해서 틈버림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원목마루인데요. 원목마루도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일단은 구종마루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요 제품이 있죠. 지금 보면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요, 약간 밝은 계열보다는 조금 컬러가 있는 제품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강마루보다는 조금 짙은 계열의 컬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보시는 요 제품 있죠. 내추럴 애쉬. 요 제품이 뭐냐면 우리가 송도 현장에 썼던 원목마루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면 판이 19cm, 그리고 길이가 1.9m나 됩니다. 광폭이라고 그러죠. 폭 자체도 크고, 그리고 길이도 상당히 큰 제품이라 정말 시원하고 와이드하게 넓은 평수에 잘 어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도요,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합판이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만큼, 여기 지금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원목입니다. 아까 온돌마루, 합판마루는 뭐라 그랬죠? 0.1에서 0.3mm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목마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mm에서 3mm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목의 두께가 두껍게 들어간다는 제품인 거죠. 상당히 일단 고급스럽죠. 마루랑 비교해 봤을 때. 수정 자체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여기가 약간, 여기는 좀 어두운 톤, 여기는 완전히 밝은 계열은 아니니까 지금 유사한 컬러 톤을 한번 이렇게 매치시켜 볼게요. 어떻습니까? 느낌 자체가. 폭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94mm, 여기는 190mm. 일단 완전히 폭이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2배 이상 차이 나고, 여기 있는 어떤 무늬결이라든지 만져봤을 때 이 느낌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여기는 어차피 필름이고 여기는 원목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텍스처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원목에서 마지막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한남도연에 들어갔던 제품, 평당 후덜덜한 가격으로 그런 제품인데,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요. 수정 자체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여기 폭은 140mm, 그러니까 14cm고 두께는 16mm인데, 여기 요 사이즈는 랜덤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태리 제품 같은 경우 랜덤 타입이 많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태리에서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문을 넣는 즉시 그때부터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원목마루 시공할 때는 시공비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뉴 빌드. 자, 그럼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브랜드와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역시 해당되는 제품이나 수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요,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국산 같은 경우에 강마루보다도 가격대가 2배가 넘는 제품도 많고요. 외산 같은 경우,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우리 저번에 한남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평당 거의 100만 원 수준의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어떻게 연출할 때 어떤 부분에 힘을 줄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시면서 원목마루는 선택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뭐 스크래치가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때 그런 거 있어요. 마루 설치하면서 걸레바지도 해주세요. 또는 보양도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최종 결정하시면 좋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만약 바닥에 마루가 돼 있다면 이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철거비는 별도입니다. 강화마루인 경우에는 보통 평당 2만 원 정도, 강마루의 경우에는 2만 5천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가격이 좀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드 시공, 압착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좀 더 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빌드. 마루를 어떤 마루를 선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4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일자로 있죠. 이렇게 일자로 하면서 계단식으로 되는 거. 그거를 일반 시공이라고 하고요. 고객분들이 이거 많이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죠. 헤링본 이쁘잖아요. 헤링본 시공이 이쁘긴 한데 너무 좁은 공간에 사용하시면 조금 정신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쉐보론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90도로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렇게 쉐보론 타입이 있고 한식 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격자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타입들도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 시공하고 헤링본 타입에 대한 거를 많이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때 일반 시공 말고 헤링본으로 할 때는 물론 쉐보론도 마찬가지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반 시공보다도 헤링본과 쉐보론 같은 경우는 로스율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로스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재에 대한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자재에 대한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이 많아져야 되고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인테리어 회사들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뉴빌드. 자, 그 보수 부분에 대한 거는요, 2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자, 강마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조금 끓이거나 조금 파이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내가 메꿈제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크레용 제품과 튜브형 제품이 있는데 마루 칼라에 맞춰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마루가 쪼개지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파지거나 아니면은 뭐 끝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업체를 불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략 천차만별이에요. 금액대에 따라 좀 다르고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 의뢰를 하실 때는 해당되는 형태에 대한 게 얼마만큼의 부위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집에 내가 예비로 보수용으로 제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의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뉴빌드.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마루를 선택할 때 어떤 마루를 선택하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좋은 그런 제품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일반적으로 강마루와 비용을 좀 들여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오목마루를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벽지만큼이나 바닥 마감 자체는 그 공간을 구성한 느낌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